업무 보고 얘기를 좀 이제 돌아가 네. 보겠습니다. 네. 업무 보고 얘기는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개의 줄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는 제 표현이기보다는 여러 언론에서의 사설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대통령의 대통령이 좀 힘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공개적으로 너무 특정 정파 출신 그 공공기관장이라든가 공공기관장님께 면박을 준다, 힘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한 부분들은 업무 보고에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정파적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극찬을 하고 결국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 가지고 또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먼저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지금 대통령의 이 화의 게이지가 점점점 올라가고 매일매일 지금 이학재 사장을 향해 가지고 분노를 쏟아내는다는 이제 그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근데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본인들이 농담이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둑놈심보다 책임 안 지는 건 천하의 도둑놈심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한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예.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뭐. 그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거기 임기가 얼마예요? 3년입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그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습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가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친 거야? 저는 진짜 이럴 때 느끼는 건데 제가 좀 특이한 그런 건 것 같아요. 이학재 사장님은 제가 출마한 인천 서구갑의 삼선 의원이셨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출마한 인천 서구갑이 이학재 사장과 지금 김교웅 의원이 있어요. 민주당의 김교웅 의원이 3대3 6번 붙어서 3대3을 한 서로 정말 격전지에서 제가 출마를 한 거였는데 그 이학재 사장 정말 험진데 거기가 이학재 사장의 그 개인기로 호각의 싸움을 펼친 정말 그 제가 지역구에 딱 가서 느낀 건 정말 조직의 달인 그리고 지역구 관리의 달인, 정말 완벽한 그런 지역구였습니다. 정말 그랬는데 그 지역의 구청장도 하셨잖아요. 서구청장도 하시죠. 그러니까 서구청장을 2번 하고 국회의원을 3번 하셨으니 인천 서구의 왕이라고 해도 돼요. 20년을 하셨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정말 하여튼 근데 제가 고향이 또 그러니까 자란 데가 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학재 사장님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공공기관에 계시니까 뭐 제가 선거 때는 뭐 특별히 저기 한 건 없었지만 참 뭔가 남 같지 않은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진짜 너무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이 돈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를 관리 감독하는 건 세관이 할 일입니다. 그럼요. 근데 인천공항공사랑 세관이 이거를 잘 잡기 위해 MOU를 체결했어요. MOU.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위탁 계약을 했다 그랬어요. 그 이학재 사장님이 바로 페북에서 반격했죠. MOU와 위탁 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아시잖아요. 그죠? MOU는 양해각서예요. 말 그대로 법적 의무가 바인딩되지 않는, 구속되지 않는 그냥 양해각서입니다. 근데 위탁 계약은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MOU만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의무가 없어요. 인천공항공사는 이 감독에 대해서 세관의 업무에 협조를 그냥 이렇게 도의적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세관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건데 이학재 사장을 표적으로 하려고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따지면서 MOU와 위탁계약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나름대로 변호사 출신인데 MOU와 위탁계약을 구분을 못한다? 정말 몰랐으면 진짜 무능한 거고 알고 하는 거면 이거는 진짜 의도를 담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정일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의 정일영 의원. 맞아요. 예, 이 정일영 의원은요.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하다가 인천 연수을 그러니까 지금 김기흥 위원장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 김기흥 위원장이 있는 지역구인 그 인천 연수을에서 거기가 송도예요. 거기서 재선 의원을 했죠. 이 정일영 의원이 사장을 2019년 4월까지 했는데 바로 그 기간인 2018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 특히 19년 1월에 집중을 해서 이 책갈피에 돈 껴서 나가는 바로 그 쌍방울의 그 대북 송금의 그 당시에 그거예요. 정일영 의원 때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이학재 사장한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정일영 의원한테 해야 돼. 왜 쌍방울이 돈을 껴서 대북 송금하게 만들었냐. 책갈피에 돈을 껴가지고 제가 이걸 그 좌파 매체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좌파 매체에서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일단은 부정하면서 박상수 고발해라 막 이러면서 왜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뭔 공소장에 공소장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그때 있어 여기. 공소장에 그다음에 두 번째 한다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그 뭐지?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할 거면 이학재 사장한테 하듯이 민주당 정일영 의원한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책갈피에 돈 껴서 나가는 거는 쌍방울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이번에 이학재 사장이 걱정하듯이 이번에 국민들이 알게 됐어. 책갈피에 돈 끼어 나가는 걸. 그리고 그걸 그 선진 범죄 기법을 활용한 건 쌍방울이라고 대북 송금 때. 그래서 정말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정말 그냥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편향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정일영 의원이 이학재 사장에게 그만두라 했어요. 사퇴하라고 그랬죠.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때 돈이 그렇게 나갔다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먼저 사퇴하시던가. 진짜 앞뒤가 너무나 안 맞는데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드디어 이학재 사장님에게도 볕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제일 싫은 사람은 이학재가 아니라 박찬대다. 박찬대 의원도 대통령의 지금 후보에도 등장하는. 그러니까 그 계속 박찬대. 자전거 타고 가던 박찬대 의원. 계속 끔을 키우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보면은 지금 현 유정복 시장도 불편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니 솔직히 근데 저는 제가 이학재 봐요. 되게 재밌는 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의원을 계속 죽이고 있어. 박찬대 의원 밀어줬는데 정청래가 되고. 맞아요. 지금도 이학재 사장을 공격해서 내년에 박찬대 의원직까지 사퇴하고 인천시장 나갔는데 백수될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 나 진짜 그래서. 그리고 이학재 사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는 그분 이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삼선 의원이고 네. 격전지에서 이겼고 서구청장 인천 서구청장 2번이나 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이게 저도 이제 격전지에서 뛰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분은 지역구를 너무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학재 의원 반만큼만 해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봐도 반도 하기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거의 그냥 지역구에서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험지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그나마 다선 의원 되는 데가 윤상현 의원이랑 이학재 의원인데 이 두 분이 다 지역구의 달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전국구 정치를 못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의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 당의 현실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 스타 정치인이 왜 안 나오냐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생존하는 데만도 지금 지역구에서 살아남기도만도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 같습니다. 뭐 우리 인천에는 뉴상수가 있으니까. 아니 일단 이학재 의원님부터 제 사장님부터 우리 또 강전혜 대변인한테 네. 여쭤볼게요. 자, 이 대통령이 또 업무 보고하면서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하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탈모약도 하고. 탈모약 관련된 질문도 했었고 그다음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봐라.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었고 그쵸.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한의사협회 한의학협회에서 물어봐달라고 하던데요. 라면서 한의학 난임 치료와 관련해서
이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게 뭐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의사 출신 네. 정의경 장관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힘들다라고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시스템이 환단곡이랑 똑같아요. 와, 그러니까 기관장은 그거는 조금 어려운데 근데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굉장히 신나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보다 맞아요. 재밌다고 네. 혼자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근데 정경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우리 국민들이 가서 치료를 받겠다라면 시술을 받겠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의 재정을 투입해서 건강보험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들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모 치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고 근데 요즘에 대통령이 업무보고 상황에서 본인은 남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한테 메시지가 많이 오니까 이거 물어봅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면박을 주고 뭐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기관장들 입장에선 최홍영 장관도 이번 정부에서 들어온 분이지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살짝 쫄아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리 질렀는지를 뻔히 보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환단고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글쎄요 뭐 대선 과정이라든지 그동안의 정치인으로서 살아오시면서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셨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너무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 국민들도 동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방송을 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던지는 주제라든지 발언의 무게 이런 것들은 좀 정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우리가 사랑하는 백광현 백총이 네. 이런 얘기를 하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도 그 백광현 백총 방송을 가끔 보는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 맞아요. 물어봐달라고 하던데 이러면서 이런 굉장히 그 논란이 될 만한 얘기 반대가 확실하게 반대가 있는 쪽에서의 이야기 막 이렇게 그 뭐 공론화 시키고는 싶지만 뭔가 조금 본인이 얘기하기는 좀 연구스러운 얘기들을 꼭 이렇게 누가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백총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본인이 정말 이걸 공론화시키고 싶으면 대통령이잖아요. 이거 대통령이니까 대통령께서 본인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거를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업무의 책임자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장관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정정당당한 국정을 통괄하고 통솔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고 대통령이잖아요. 여당이고 대통령이면 국민들한테 문제를 폭로해서 드러내는 걸로 자신을 빛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도 그랬잖아요. 오세훈 시장 그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시위 앞에 안 만나준다고. 다른 데서 아니 기다렸으면서 국회의원이고 시장이면 정식으로 스텝 절차 밟아서 가서 만나면 돼요. 그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자기들 옛날에 대학 때 학생운동할 때는 안 만나주지 당연히. 그러니까 피켓 들고 가서 예를 들어 저도 대학 학생운동할 뭐 학생 시절이고 그러면 조선일보 사장 만나달라고 그러면 누가 만나주겠어? 그럼 피켓 들고 가서 조선일보 사장 나와라 이런 거 하던 그 시기를 여당 국회의원이 돼서도 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떤 여당이 될 준비를 어떤 정책을 자신들이 실현할 준비를 아직 그런 마음가짐조차 안 가지고 있구나. 빨리 야당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자기 그런 책무가 야당으로 있어요. 빛나고 싶은 거야. 그 문제 지적하고 막 혼내고 호통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해결책 물어보면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하면서 그건 어차피 여당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상태에 지금 아직 빠져 있는데 그걸 대통령까지 그래버리면 이 공적 조직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렸지만 오세훈 시장한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면 그러니까 나는 주민 의원이 온지도 몰랐고 시의회에 시정 질문을 하러 가는데
그 문은 단 한 번도 시장이 된 이후에 그쪽 출입 문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문이라고. 그리고 시의회에 출입하는 그 문은 저쪽 문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굳이 그분 앞에 기다려서 그 쇼를 하면서 이 쇼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굳이 유튜버와 사람들 몰고 와가지고 아니 저쪽 문으로 갔단 말이야 이런 비겁한 XX 아 정말 황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이 부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저는 아바타예요. 우리 누구의 아바타? 우리 안 작가님의 아바타입니다. 안 작가님이 예. 이 부분은 꼭 다루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저쪽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어서 네. 제가 꼭 해야 됩니다. 자, 콩 GPT 국장 요즘에 진짜 화제죠. 예. 콩 그러니까요. GPT 국장. 최근 업무 보고에서요. 대통령이 직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말이 길어. 말이 기시네요. 딴 데 가서 노시나? 딴 데 가서 노시나?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옆으로 새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따로 또 언급도 하시고 하시는데 자 최근 업무 보고에서 콩 수급 현황을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을 했던 농림부 공무원이 있었어요. 국장급. 야 이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다, 막 GTP다, 콩 GTP다, 업무 보고의 모범이다, 막 이러면서 차관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차관에서 갔잖아요, 누가 하나. 그래서 그 차관 자리 준다고 막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틀렸어요. 틀렸어요. 앞에서는 청산 유수였는데 틀렸어. 콩을 수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예. 모르시면 나중에. 식량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예, 식용은 난 GMO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어떻게 증명하죠? 그 기본적으로 난 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만 3천 통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5%도 안 되겠네요. 예, 식용으로만 보면 한 37% 자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콩 GPT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간의 주목을 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장의 준비된 답변이었습니다. AI처럼 정확한 수치를 바로 답하는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해 높은 책임의식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틀렸어. 틀렸어. 숫자가 그냥 틀린 것도 아니고 두 배가 많더만.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더 웃긴 거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도 뭐 대통령 대변도 나와가지고 막 엄청 띄우던데. 맞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질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수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청산유수를 말씀하시니까 대통령도 흡족해하고 막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게 모범이다 막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청산유수를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과 굉장히 달랐다.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였어요. 콩 생산량. 우리나라 콩 생산량 얼마냐? 8만 3천 톤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보이잖아요. 8만 3천 톤, 우와. 3천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3천이 포인트야. 근데 답이 17만 톤이야.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아니 이게 뭐 체유용 대두 수입량 요거는 뭐 100만 톤이라고 했는데 실제 뭐 91만 톤이다. 이 정도는 뭐 그래 9만 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아니 나는데. 우리나라 콩 생산량이에요. 농림수산부에 이 국장이 식량국장이에요. 식량국장이 우리나라의 콩 생산량을 반토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8만 이게. 3천 이게 톤 식량 어디서 나온 안보와 건지 관련된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그거를 또 이제 천 단위까지 정확하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이랬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뭐 사람이 실수도 하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그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왕조 시대도 아니고 임금 앞에 불려 나와서 옛날에도 조선 시대에 보면 책문이라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답 잘하면 갑자기 영의정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아, 그게 과거잖아요, 사실상에.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조선 시대도 아니고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진급이라는 것도 시스템이 있는데 천 단위까지 잘 얘기했으니 자관 시켜줄까 이랬다가 갑자기 확 그리고 틀린 이게 걸 아니까 지금 이제 쑥 들어가고. 송미령 장관, 뭐 전 정부에서 지금 유임된 분인데 이분은 SNS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칭찬을 생중계 현장에서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고 답변한 담당자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된 그 수치를 제시를 하면서 대통령이 눈에 들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또 약간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헌법수호 TF 있잖아요. 네. 75만 명의 공무원들을 줄 세워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이제 인사를 시키려는 걸로 추정이 되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부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게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만연해 있는 분위기인 게 아닐까? 그래서 국장이 손을 들고 막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 보이면서 대통령의 눈에 한번 들어보려고 그 모습이 지금 공무원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거의 지금 왕조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 임금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신 거에 대한 이런 거. 이렇게 왕조사회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니까 환단고기를 좋아하는 건가라는. 왜 그러지? 세계를 다 정복하는 황제가 되겠다 막 그런 꿈. 환단고기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대통령이 업무 파악할 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일 나쁜 게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게 가장 나쁜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라던가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하면서 면박 주고 비난하고 한 다음에 꼭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잠깐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통령이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대통령 최근에 외신 기자회견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외신 기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담당자들한테 이거 무슨 얘기냐.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요? 그랬잖아. 근데 이게 조금 더 저는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북 송금 의혹이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만들어냈던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북한과 접해 있기 때문에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만들었고 거기에 들어왔던 정무직 공무원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북한에다가 지금 돈을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몰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북한과의 뭐 교류라든지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냐.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거기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지금 자기가 스스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우리 공직자들은 대통령만큼 그렇게 뻔뻔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은 입술을 바르르 떠는 분들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고 모른다는 것을 오히려 그 외신 기자가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꼭 다 그 자랑은 아니다. 그 그냥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항상 자신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대통령 자리까지 가셨어요. 이하영 부지사가 돈을 그렇게 보냈는데 자기는 몰랐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법인카드도 몰랐대잖아요. 다 몰라요, 그냥. 이분은 그래서 무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까지 갔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능함을 알리는데 부끄러워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모르면 모른다 해라. 이런 거죠. 그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능력이 뭐 뛰어나다는 또 성남 시민의 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성남 시민이요? 네, 지지하는 성남 시민. 네. 그 제가 그 디테일을 되게 강조하는 걸 보고 다른 방송 가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디테일을 강조하시는데 그 공원 하나 지어준다고 대장동 일당들한테 수익 배분이랑 다 시켜버리는 그런 거는 왜 거기는 디테일 발휘를 안 하냐 하면서 제가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지지하는 또 국민들의 또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또 업무 능력이 또 뛰어나시다고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의 또 의견 또 존중해줘야 되는 게 저희도 입장입니다. 네. 자,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또 방통위에 관련해 가지고 특정 언론이 편파적인 유튜브만도 못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강펀치는 노딱. 저는 머릿속에 다 그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을 정말 압제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열심히 중립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대통령님.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넥타이 파란 계통인데요? 아니에요, 나는 이거 감색이에요, 감색. 아니, 이거는 파란색이야. 조국 혁신당색인데? 아 그러니까 조국당색이야. 조국 씨가 내 걸 따라한 거야. 그 사람은 따라쟁이라고. 조국이 야, 따라쟁이지. 나 오늘 빨간 아주 선명.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넥타이 빨간 셔츠 색깔이었다고. 입은 애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다 여기 국민의힘 민주당. 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색을 손에 쥐고 나온 사람이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자, 바로 우리 어렵게 모신 우리 웅이 형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분 감사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